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NCS 해법 득항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매핑을 시켜서 과연 NCS가 어떤 문항하고 그 능력하고 연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기초 관련 그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채용 문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어려웠던 일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이것은 NCS가 도입되던 도입되기 전이던 상관없이 예전에도 이런 문항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점,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 이런 배경, 이런 데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제 진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자기소개서, 예전에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봤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자상하신 아버지 밑에 또 엄하신 어머니 밑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억척스럽게 우리 이남 일녀의 남매들을 잘 키워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아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자기소개서, 이게 되게 일상적인 자기소개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극복했던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극복했던 상황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일 나가셨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해서 괜히 방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학생이라면 열심히 꾸준히 공부를 했고 만약에 알바도 해가지고 부모님의 경제, 우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끝까지 목표 추진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등등.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경험하고 겪었던 그런 상황을 써야지 부모님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부는 어느 정도 언급은 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극복한 상황,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등등 이렇게 그 마지막까지 클로징까지 그렇게 쓰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이 있고 충분히 다른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그 문제 이제 업무 수행하는 데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능력에는 사고력이 무슨 사고력이냐면 진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너무 이제 교육, 시험 이런 거에만 익숙해가지고 독서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비판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향후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던가 다양한 신문, 동향 이런 것도 그 글을 읽어가면서 본인의 사고 체계를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문제 처리 능력은 그 프로세스예요.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쭉 찾아내서 그 대안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서 행동을 하고 나중에 피드백하는 이런 문제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보겠다 그거죠. 근데 이 문제 해결에서는 뭘 우리가 많이 보냐면 그 사람의 문제의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인식을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내외부 자원을 잘 활용을 했는지를 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이제 히딩크 감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월드컵 신화를 이끌어낸 그 리더인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 이제 축구팀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구는 체력은
학력은 좋은데 뭐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기술력을 키워주십시오. 이랬대요, 처음에. 근데 가만히 이제 히딩크 감독이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굉장히 잘 뛰다가 후반기에는 계속 골을 먹는 게 이거는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다. 그래서 체력을 강화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훈련을 많이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 먹는 걸 보니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지연이면 지연 아니면 나이면 나이 이렇게 끼리끼리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거기서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잘 배치해가지고 원활하게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했다. 여기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기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만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제 문제를 파악한 거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팀워크라던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소개서라던가 아니면 뭐랄까 이제 그 면접 때 그런 것을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존의 채용 문항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기존에 단체나 팀 활동 경험 중에서 지금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대인 관계에서 어떤 내용은 그 능력으로서 네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경험, 본인의 배경, 이런 본인의 역할, 주요 동료와 관계 뭐 이런 것을 이제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친구들하고 이제 일주일간의 전국 일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게 이제 했는데 여행이 지속됨에 따라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돈도 없고 뭐 해서 굉장히 서로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던 것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자리를 만들어서 술로 해결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잘한 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그런 술자리 같은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채용에서 그 본인이 술로 해결했다 이런 것을 굳이 어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 발생, 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소통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도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을 보는 동아리 그런 취미가 있어서 그런 동아리에 들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전혀 이 사람이 그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학연수와 관련된 이제 뭐 자기소개서다. 어떤 사람은 제가 호주에 뭐 이제 저는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이제 손 벌리기 좀 그래서 저는 알바를 통해서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뭐 워킹 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영어도 못할 뿐더러 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좌절을 했는데 이렇게 좌절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항상 거기서 활용되고 있는 문장을 문장체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사람들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뭐 말을 하려고 했고 그 사람들의 문화까지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상대방하고 다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저는 그런 능력을 키웠고 더불어서 어학 능력도 키웠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는 것 반면에 두 번째는 저는 어학연수 가서 뭐 이제 어떻게든 공부해서 점수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뭐 토익 점수가 900점으로 늘었고 저는 뭐 토플 점수를 어떤 걸 땄고 점수가 이랬다. 이런 이제 두 개가 있다 한다면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너무 그 외국어 능력, 그 어학 경험, 그 연수 경험을 어학 능력을 키웠던 그 점수만 높이는 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거는 별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근데 요 첫 번째는 그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호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장들을 아예 문장체에 외워서 실제 사람들한테 가서 써보기도 하고 피드백도 받아가면서 문화도 외우고 영어 능력도 키웠다. 이런 경험들을 쓰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실제 여러분들이 다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NCS에서는
과연 팀워크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또 리더십이 있는지 갈등 관리 능력이 있는지 협상 능력이 있는지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조 활동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랄까 동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UCC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최고 잘하기 때문에 니네들은 다 놀아. 내가 다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해서 그 친구들은 팡팡 놀고 나 혼자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은 이런 거를 잘하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 같이 참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역할, 너는 어떤 역할 본인이 그렇게 주어지고 같이 피드백하면서 서로 도우는 그런 이제 팀워크도 생겼고 결과적으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면서 본인 장점, 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채용 문항에서 직업기 초능력과 관련된 채용 문항 세 번째, 기존 본인만의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이 뭔지, 본인의 단점이 뭔지 잘 파악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쓸 필요가 있죠. 즉, 자기개발 능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이런 질문 중에서 많이 있는데요. 자기개발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먼저 자기를 인식해야 돼. 나의 장점, 단점. 내가 어떤 그 형태, 의사소통 유형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도적인지 아니면 사교형인지 아니면 신중 분석형인지 안정적인지 이런 자신의 성격 그런 유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등등 그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 나쁘고가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비만이고 이제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좌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집에서 이제 홈페이지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은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원들 간의 일정 조정이라던가 그때그때 활동 내역들을 다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했더니 팀원들이 같은 이제 조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등등.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와 반면에 장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것을 자꾸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멀티플레이어이면서 집중력도 강한 사람이면서 성격도 좋으면서 남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성과도 좀 하여튼 모든 좋은 점을 다 적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라는 게 신이 아닌 이상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장점을 잘 부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특성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내가 클지 당신은 10년 후에 목표가 뭡니까?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1년 들어가서는 그 조직 그 원하고 같이 굉장히 기분 좋게 우리 업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 5년간에는 그 분야에서 내가 5년 동안의 경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고 그 분야에서 10년 후에서는 이 분야에서 알아주는 인사관리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교육훈련을 어떻게 할 거고 대학원을 어떻게 갈 거고 등등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소개서 안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직무는 어떻고 앞으로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전공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취득했는지 그런 것을 어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험 마케팅과 관련돼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한다면 비록 보험 마케팅은 안 했다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회원 모집하는데 일일이 내가 이제 그 설명 자료를 주면 우리 친구들이 다 도망가는데 되게 귀찮아하고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친절하게 눈을 맞추면서 의사소통을 했더니 한 명 한 명씩 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또한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 분야 마케팅 능력뿐만 아니라 보안과 관련된 전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식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등등. 이렇게 실제 이 사람이 보안 마케팅을 업무를 할 때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능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들어왔습니까? 저는 일상 그 뭐 워크넷이라는 그런 사이트 아니면 월드클래스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뭐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실제 인사 담당자하고 뭐 설명을 했고 들어서 알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이 분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무 설명된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제가 여기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등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야, 이제까지 직업기초 능력까지만 했는데요.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채용 문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돼서 어떤 거를 참고해야 할지 딱히 그 자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NCS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핑시켜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 기존의 채용 문항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포인트를 본인의 생각대로 한번 기술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아, 영업 마케팅? 그러면 우리 NCS 사이트에서 대분류의 영업 판매라는 그런 분야를 딱 클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영업 중에서 뭐 일반 영업, 그다음에 뭐 매장 영업도 있고 뭐 이제 일반 영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영업 외부 환경도 분석하고 내부 환경도 분석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고객 관리에서 잡아야 된다던가 아니면 성과 관리에서 잡아야 된다든가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이런 곳 능력 단위를 한번 이렇게 그 글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하고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쓰는 것보다는 NCS에 이제 영업 분야면 영업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에 관련된 직무를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재무와 관련돼서 지금 뭐 최근 $달러가 환율 변동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손익 영향 분석과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면 재무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 회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영 회계 사무 두 번째 분류에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재무 회계를 클릭하시고 재무 쪽을 클릭하시면 실제 자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능력들이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돼 위기 관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했던 경험을 매칭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은 전체 금융보험이라는 분류 체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금융 쪽 클릭하시고 금융 영업 그리고 금융 영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기업 영업과 관련된 능력 단위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상사 해외 영업은 어떻게 할지 해외 영업 분야도 충분히 NCS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영업 판매라는 대분류 안에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상품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외 고객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뭔가 차별성이 있단 말이죠. 기존의 일반 영업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다른 점 포인트를 잘 잡아서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